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전용 2019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토는 요거예요.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최소한 온라인으로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그 들은 강의 내용이 점수와 무조건 직결되게 만들겠다라는 게 선생님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본격적인 커리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커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듣기 전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저 사람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이제 커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맞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투스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 런칭을 할 때 국어 영역의 신기록을 다 세웠었어요. 이제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동, 목동, 일산, 평촌 뭐 여기저기 수업을 하는데 작년 시즌 기준으로 전 지역 전 타임이 전부 다 마감된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믿어도 됩니다. 사실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이 쓴 책들이 이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블랙라벨 알죠? 수학 블랙라벨이 유명한데 똑같은 출판사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나온 국어 블랙라벨이 있는데 이 블랙라벨 저자가 선생님이에요.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저서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강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뜨는 강사 온라인 런칭 이후에 한 번도 하락세를 겪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어요. 이거는 실제 이투스 매출을 기준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로 작성을 한 건데 14년도에 런칭한 이후에 쭉 해가지고 한 번도 꺾이지 않았죠? 선생님 내년 시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돼. 그렇죠? 이렇게 쭉 끊임없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선생님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이 함께 하기를 선생님도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 성적이 인강으로 뭐 강의를 들어서 어느 정도나 뭐 점수가 오르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커리를 꼭 풀커리를 따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의를 들은 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6점 정도가 이제 상승이 됐어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1점에서 10점 정도 오른 학생들이 25.7%. 여기가 놀랍죠? 10점에서 20점 정도 오른 학생들이 이 정도. 선생님이 이런 이제 결과들을 놓고 보면서 모토 자체를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현장 강의 학생들이든 온라인 강의 학생들이든 별 차이 없이 선생님 수강생들은 실제로 강의를 듣고 점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이 통계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교재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개별적인 교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 이제 신형균 모의고사 시리즈나 또는 EBS 압축 강의 시리즈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완벽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019 버전의 20시간 만에 끝내기 선생님 이제 첫 강의죠. 강의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교재, 무슨 보충교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도 굉장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디자인을 구성을 해놨고 풀컬러로 이제 손글씨까지 다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 구성을 해놨어요. 교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적 향상에 최적화된 어떤 인강 관리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장 강의와 다른 점은 인강은 이제 좀 관리가 안 된다라는 측면. 그죠?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막 선생님 조교들이 뭐 이것도 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는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자님들이 거의 강의만 듣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떠먹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떠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채워야 되는 게 한 70% 정도. 이 70%를 이제 채우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하는 것들을 다 온라인에도 적용을 해놨어요. 초시계 특공대라든가 EBS 특공대, 특공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공부할 자료들을 쭉 나눠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문제 풀고 손글씨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이거를 선생님 게시판에 올리면은 피드백도 이제 서로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딱 구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그때그때 제시해주는 과제를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국어 공부 뭐 해야 되지?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게끔 다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선생님은 온라인 제자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여러 번 갖는 편이야. 제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업 자체도 나 혼자 와다다닥 떠들어대지 않아요.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인데 일단 뭐 100일 콘서트 플러스 이투스 콘서트 막 가수들 막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콘서트 그리고 이제 TCC를 그때그때 여러분들 진로 관련해서 또 그때그때 이제 멘탈 잡는 거 뭐 여러 가지 TCC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제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획 특강이 한 번씩 있을 예정이야. 알겠죠? 여기 이제 온라인 제자들하고 만난 그런 장면들이야, 이게. 선생님 뭐 하는 건가요, 이거? 이게 이제 선생님 100일 콘서트에 선생님 뭐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이러면서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 번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좀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알겠죠? 선생님 수업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이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 대학 갈 때 과연 국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해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문과 학생들은 대학 갈 때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서울대는 33.3, 고대 35.7, 연대 33.3, 서강대 34, 성균관대 40%, 한양대 30%. 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이죠.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머릿속에 다 이런 대학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야. 이 중에 하나 가면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이 대학들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선생님, 문과 학생들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문과 학생들은 보면은 국어 점수가 거의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어 영역이 입시에서 어떤 수학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과목이 됐단 말이에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과는 다르잖아요. 저는 이과인데요. 자, 이과 학생들 국어 반영 비율 잘 봐요. 서울대학교 33.3, 문과랑 똑같죠. 고려대학교 31.2%, 연세대 조금 낮네요. 22.2, 서강대 또 34.4%, 성균관대 25%, 한양대 20%. 잘 보면은 상위권 대학들이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대, 고려대, 연대를 가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수학 점수에서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영어는 어떤 애는 1등급이고 어떤 애는 막 4등급 맞고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평가 시대에서 영어 점수도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요.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 거의 다 1등급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과학탐구하고 국어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국어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야.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점수가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방금 전에. 이과 학생들은 국어 점수 때문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일 거야. 다른 거는 어지간히 다 됐는데 국어 점수가 안 나와서 내가 목표로 하던 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도 이제는 국어를 후순위로 밀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국어가 굉장히 파괴력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국어 영역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능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개념학습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학교 교사 출신이지만 학교에서 사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교과서가
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 작품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을 한번 쫙 훑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런 강의가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심화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문법하고 문학 쪽에 많이 이제 치중을 할 테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아마 문학하고 비문학 독서 파트 그쪽에 좀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내신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고1 때는 내신을 볼 때 문법도 조금 들어가고 문학 작품도 좀 들어가고, 고2 때는 문학이 이제 내신에서 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에 대한 지문도 하나씩 들어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일단 영역별 심화학습이 개념 완성 다음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야겠죠? 유형별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취약 파트, 취약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거 고3 때 하는 거잖아요. 고3 때 모의고사를 무슨 고1, 2가 풉니까? 고3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3 올라가서 실전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 안에 못 풀게 됩니다. 시간 안에 못 푸는 상태로 쭉 가다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시간 안에 못 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미리 해두면 고3 올라가면 여러분들 대박 납니다.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고1, 2 때 안 했던 애들과 하고 올라온 애들은 고3 되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 알겠죠?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은 다르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고1이든 고2든 지금부터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하겠다라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 풀컬인데 이걸 다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요 강의만 듣고 고3 올라오면 돼. 고3 올라오면 내가 또 이제 나머지 채워줄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개념 강의. 선생님 개념 강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는 사실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강의예요. 근데 그 강의는 이제 고3들이 이제 주로 듣는 강의고, 여러분들을 위한 전용 강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용 강의,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념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어요. 일단 이 개념편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고1이든 고2든 상관없어요. 왜 고1이든 고2든 상관없냐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내신에 치여가지고 수능 국어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해보지 않은 게 마찬가지야. 그게 고1이든 고2든. 알겠죠? 그래서 일단 10시간의 기적 개념편 이 강의를 먼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심화편으로 따라오면 돼. 이거는 순서야, 순서. 선생님 저는 내신 때문에 시간 없어요. 하나만 들을래요. 그러면은 개념편. 알겠죠? 근데 개념편을 다 듣고 나서 야, 이거 국어 공부할 만하구나.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면은 심화편까지 이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1, 2 전용 강의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다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대로 오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고1 때 선생님의 이 강의를 이미 들었어요 하는 학생들은 20시간 만에 끝내기 그 강의로 가세요. 알겠죠? 만약에 이 강의를 고2 중에서 이미 수강을 했다, 작년에. 나는 작년 버전의 10시간의 기적 강의를 이미 수강을 한 상태다. 요 학생들은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요 강의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요거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쌓았으면은 영역별 심화학습을 해야겠죠? 영역별 심화 강의는 크게 봤을 때 이제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이해하는 문법 강의, 그리고 12주제로 끝내는 문학 강의, 그 다음 독서, 독해 기술 강의, 8시간 만에 끝내는 화법과 작문 강의. 결과적으로는 이거지. 수능 국어의 4가지 영역이죠. 요 4가지 영역인데, 이 강의들 중에서 여러분들
고1, 2 때 따라오면 좋은 강의는 뭐냐면은 이 문법 강의. 문법 강의. 문법 고3 때 하려면 되게 고생할 거예요. 고1, 2 때 미리 하고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문법 강의. 그 다음에 문학 강의. 왜냐면 이거는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 점수 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3학년 때 보통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3학년 올라와서는 웬만하면 선생님 강의 중에서 비문학 최고 난도 비문학 강의를 듣도록 하고 이것도 좀 따라오도록 하세요. 선생님 이거 뭐 다 들으라는 겁니까? 이 화법작문은 고3 올라와서 들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강의를 따라오면 되는데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 한 강좌당 이 강의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문학 강의 이런 거 막 30강씩 하는데 선생님 문학 강의는 20강 안에서 끝나. 일반적인 문법 강의가 25강 정도 되는데 선생님 문법 강의 15강 안에서 끝나요. 일반적으로 비문학 강의가 막 30강 이러는데 선생님 비문학 강의 15강 안에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날림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따라오시고 얘는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채워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특강. 고1, 2들이 이게 특히 중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 어휘력. 이거 선생님 고3 학생들에 있어서도 고3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 고1, 2 때 채우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문을 읽는데 중간중간 어려운 말이 나와가지고 무언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 왜냐? 여러분들 세대는 미디어 세대지 독서 세대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아침마다 막 신문 읽고 막 이러면서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보고 이랬던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선생님 고전문학 같은 게 모르는 말 많아가지고 제가 고생했던 적은 있는데 다른 영역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비문학 과학지문, 비문학 경제지문 이런 거 읽다 보면은 한계 효용 무슨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지? 지문에서 설명도 안 나오고 그럼 지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고1, 2 학생들의 선생님이 꼭 추천해주고 싶은 강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제발 고1, 고2 때 기본적인 어휘력은 쌓은 상태에서 올라오세요. 선생님 저 한국인인데 어휘가 문제겠습니까? 지문 읽어봐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면서 펜 같은 거 하나 들고 지문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한번 다 동그라미 쳐봐. 수두룩 할 거야. 걔네 때문에 지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 강의를 고1, 2 학생들이 듣고 올라오면 좋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 이거 이제 여러분들 내신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거야. 학교에서 고전문학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하죠? 일단 교과서에는 원문으로 나와 있는데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잡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프린트해서 나눠주실 거야. 해석돼 있는 거를. 그거 수능에는 시도 안 맥혀요. 수능에는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거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 그래서 이 강의는 뭐냐면은 무슨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하면서 쫙 해가지고 주요 작품들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백과사전식 강의가 아닙니다. 고전문학을 스스로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 뭐 쉽게 설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 교과서의 원문을 보게 되면 선생님들 프린트 나눠주는 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1, 2 때 이 강의가 내신은 물론이고 모의고사에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벨업 특강 두 가지 고1, 2 때 듣고 고3으로 올라오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 선생님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는데 선생님 모의고사 고3 돼서 풀면 되잖아요. 라는 게 안 통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 모의고사 봐봐요. 시즌 1, 2, 3가 있어. 그리고 파이널까지 있는데 자, 파이널까지는 안 한다고 치자. 시즌 1, 2, 3 여기까지는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 파이널 과정은 이제
3학년 돼서 이제 듣는다고 쳐도 시즌 1, 2, 3까지는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오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커리도 제발 좀 따라오도록 하세요. 솔직히 풀기 싫지. 45문제씩 쫙쫙 돼 있는 거 막 시간 재고 풀고 채점할 때 많이 틀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야 점수가 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강의를 듣고 점수 올라라. 이건 진짜 도둑놈 심보예요. 선생님들이 채워줄 수 있는 건 30% 정도. 나머지 70%는 여러분 스스로 채우는 거야. 그 스스로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모의고사 시리즈. 알겠죠? 다른 친구들은 모의고사 안 풀던데요. 그러니까 너는 풀어야 돼. 왜? 쟤랑 너는 달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1, 2 학생들도 시즌 1, 2, 3까지는 따라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 많은 커리 중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따라왔으면 하는 강의는 이런 거. 자, 일단 개념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 다지도록 하고 10시간의 기적. 그 다음에 심화편은 시간이 되는 학생들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 꼭 따라오시고, 비문학 강의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학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이것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어휘 강의 아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했죠. 이것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 역시 내신을 위해서라도 들으면 좋습니다. 고전문학 식강완성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 3까지는 따라오시라. 이투스 국어 모의고사 1위 막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모의고사 퀄리티 굉장히 높습니다. 시즌 1, 2, 3. 솔직히 고1, 2가 풀기엔 약간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오른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알겠죠? 모의고사 시즌 1, 2, 3까지는 1, 2학년 학생들 따라올 법하다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약속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점수는 오를 거예요. 선생님 강의 모토가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라고 했죠.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다른 국어 공부 안 해도 돼. 선생님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들만 해도 점수는 내신 국어든 모의고사 국어든 점수가 오르게 될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국어 잘한다고 이제 소문나는 그런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건 안 가르칩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표현법에서 직유법, 은유법, 의법 이런 것들 잘 나와. 그런데 비유법 중에서 풍유법, 제유법, 환유법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까지는 교재에 실어놓지도 않았어. 왜냐? 나올 가능성 빵이기 때문에.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안 나오는 건 안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 나올 내용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와, 선생님 똑똑하다. 막상 해보려고 그러니까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안 가르쳐요. 들을 때도 쉽고 문제 풀 때도 적용이 잘 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고1, 2 학생들에게는 더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업 자체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국어 수업은 100% 현장 강의 촬영이에요. 앞에 현장 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루한 수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막 칠판 보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루하게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맛보기 강의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피드백이 활발하고 굉장히 좀 살아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비록 온라인 화면으로 수업을 듣지만 이 현장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여러분들 뭐 고1, 2기 때문에 아직 요거는 하나 얘기해야 돼. 선생님, 저는 고1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아닌데요. 너 수험생이야. 고2 학생들, 선생님, 전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 수험생이야.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수험생은 고1부터 이미 시작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고3 수험생 이렇게 말하지만 고1, 2도 사실은 수험생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험생 마인드로 공부하시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할 겁니다. 알겠죠? 자,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만 선생님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아는 내용 다 전달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수업 중간중간 많이 하는데 항상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이제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단순히 수능만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고1, 2에게는 여러분들의 내신 점수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커리큘럼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